안녕하세요. 시골 존부입니다. 처음으로 이 전북, 경북 자료가 입수가 돼서 같이 대비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문경시 상주시하고 정읍시 고창군하고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영상을 찍어 놓고 이렇게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이 영상을 찍는 중에 뭐가 발견되거나 하면 엄청 버벅거리고 앉았네요. 그나마도 중원부원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이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가지고 이게 뭐가 발견이 되면 그 부분을 세우고 다시 뭔가를 작업을 해서 이어붙이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은 몰라서 하다가 뭐가 심대한 오류가 발견되거나 하면은 다시 그 영상을 끄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하곤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많이 아까운 거예요. 뭐 한 10분, 20분 하다가 그런 게 발견돼서 끊으려고 하면 결국 그 시간을 그냥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깝다는 생각에서 저는 그냥 영상을 돌려놓고 최대한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는데, 그냥 제가 입력하거나 다른 분석하는데 좀 시간을 아껴주신다는 정도의 생각으로 좀 이렇게 너그러이 봐주시고, 좀 버벅거리는 것도 그냥 이렇게 좀 넘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이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을 뭐 또 새로운 지역이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더 상세한 설명은 제 동영상 100번 이전의 자료, 뭐 100번이 저 이재명 원희룡 후보가 붙었던 지역이니까 거기를 봐도 그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것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해 오던 거는 이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안에서 뭐가 변칙이 있거나 하는 것을 찾아내는 작업을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요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중동면 보시죠. 중동면에 조금 전에 관내사전이었죠. 52대 500. 예? 민주당 대 국힘. 그러면 이게 52대 500. 지금까지는 요 숫자만 가지고 한 겁니다. 근데 요 숫자는 뭐냐? 요거를 합친 숫자예요. 그러면 요 50, 471, 이 숫자는 그 기계에서 투표지 분류기 있죠. 전자개표기에서 분류한 숫자입니다. 1번, 2번, 3번에 분류한 숫자. 그래서 요거를 기계에서 분류하지 못한 47표를 갖다가 사람이 직접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합계한 숫자를 개표 결과로 발표를 한 건데, 저는 이 부분은 못 믿겠다는 거죠. 기계가 워낙 오류도 있고, 오류도 지역별로 딱 전라도 쪽, 뭐, 지금 이제 전북이 처음 나왔으니까 전라도 쪽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렇게 뭔가 이 지역별로 이렇게 눈에 띄게 패턴을 보이는 그 상황에서는 이 기계에서 나온 득표는 못 믿겠고, 이 사람이 분류한 이 득표율이 그나마 진실에 가까운 숫자다 생각을 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체 숫자를 문경 보시면 이 밑에 전부 다 입력을 해서 읍면동이나 투표소 단위로, 당일은 투표소 단위, 관내는 읍면동 단위,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봤던 데가 중동면이죠. 50, 471, 2, 29. 요 기계 득표율과 기계 득표수와 사람 득표수를 일일이 다 입력을 한 다음에 그거를 합산을 해서 거기에 각각의 득표율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기계에 통과한 거에서의 합계해서 요거를 나눈 비율, 또 합계해서 요걸 나눈 비율을 해서 이게 계산이 됐는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분류했을 때보다 이렇게 높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 6.7 정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저 위에 제가 이 표시하는 숫자,
관내였죠. 6.7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쪽이 그 사람이 분류한 득표수에서의 득표율보다 기계에서 분류한 득표율이 항상 이만큼이 높다는 얘기예요. 관내 투표율 11.8%는 뭐냐면 관내 자 기계에서 민주당은 34.8을 얻었는데 사람이 분류한 거에서는 23.0%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빼면 11.8%. 그러니까 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하는 거는 그만큼 기계에서 조작을 통해서 유리하게 작용을 했느냐 불리하게 작용했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계에서 분류한 득표수, 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 수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거기서 나온 득표율도 무시를 하고 이 사람이 분류한 데서 나온 이 득표수를 기준으로 해서 득표율을 계산합니다. 이 득표율을 계산하고 그 득표율에서 그 득표율을 총 이제 유효 득표수 요거 합친 유효 득표수에다가 요 득표율을 곱해서 이 숫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계산해내는 거예요. 자, 그 의미를 보시면서 이제 위에 숫자를 비교해 보면 문경 같은 상주시 문경시 같은 경우는 조작이 확실히 있습니다. 개표기 내에서. 그러면 전라북도는 어떤가 볼까요? 정읍시 고창군 이건 뭐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이게 지금 표본 숫자가 87,000에서 33,200 더하면 한 9만 정도 되는 거에서 얼마죠? 정확하게 99,944표 중에서 사람이 분류한 3,200표를 했으니까 이거 거의 3%가 넘지 않아요? 그래서 표본 숫자를 3%로 했다 그럴 때는 뭐 통계 전문가들이 그 신뢰 구간, 뭐 허용 오차 뭐 이런 걸 표현할 때 보면 이 1.5, 0.5%는 거의 그 허용 오차 안에 있는 그런 숫자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광주, 대구를 주로 비교해 봤는데 광주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죠. 거의 그 개표기 조작은 없는 상태. 대구하고 광주를 비교했을 때는 대구에도 이런 숫자가 나왔었습니다. 항상 뭔가 조작이 이루어져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개표 결과에 나타난 숫자를 가지고 당일 득표율하고 사전 선거 득표율하고가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같을 거라는 가정에 의해서 이제 요런 숫자를 계산을 해내고 그러면 이거는 이거에 따라서 부풀려진 숫자가 얼마다 하는 거를 계산을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 숫자 이제 당일대 관내 비율이 요 비율이라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261표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여기 보면 6,341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차이만큼 관내죠. 1,081표만큼이 더해졌다. 여기 지금 문경시에서는 그나마 조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 숫자가 적게 나왔습니다. 요게 그만큼 부풀려졌다는 뜻인 거예요. 2,160표가 부풀려졌다. 근데 고창군 볼까요? 전라북도 볼까요? 여기는 부풀려지기는 사전 선거인 수에서 이만큼을 확 부풀린 거예요. 여기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아까 얼핏 봤었는데. 자, 여기 이제 제가 조작 후, 개표기 조작 결과를 빼고 난 다음에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뭐 그 정도 얼추 비슷할 거예요. 자, 요 숫자를 기준으로 보면, 당일 득표수에서는, 당일하고 관내하고 보면 투표 수는 비슷해요. 국힘 득표 숫자는 비슷해요. 그러면 이 비율대로 나온다 그러면 여기도 28,000 얼마가 나와야 정상인 거죠. 더불어민주당 쪽의 표도 이렇게 당일하고 관내하고 이렇게 득표율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상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28,000표 34,000표 49,000표 그러면 거의 그
거의 모집단 두 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모집단을 두 개로 나눴다고 보면 되는 건데 거기서 이런 편차가 나온다? 그거 인정 못하니까 이 비율대로 득표가 됐다고 보면은 28,232 나와야 정상인데 42,981이다. 그러니까 불려진 게 14,751이다. 요 숫자에서 요 수를 빼고 아니면 요 숫자에서 요 숫자를 빼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국힘이나 이 더불어민주당 외에 다른 그 후보자들, 그러니까 제가 조작값을 전에 한번 시도하다가 지금 잠깐 물 밑에 있는 그 내용대로 따르면 사전선거에 참여하는 전체 뭐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자유통일당이든 그 사전선거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의 일정 비율 아니면 뭐 몇 명 건너 한 명씩을 사전선거인 수를 부풀린 다음에 그거를 전부 민주당에 넣어줬다. 그 과정에 의해서 이런 계산을 한 거니까 이 나머지 후보 숫자는 이거랑 똑같이 갖다 놓고 요거에서 이제 요 비율이 일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계산했을 때 16,612표가 부풀려졌다. 그러니까 광주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었죠. 이제 개표기 조작은 거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대신 이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거의 전국 평균에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뭐 전체 그 광역 단위별 지표는 나중에 전국이 다 집계되고 나면 더 눈에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정읍 고창동 같은 경우에 이걸 늘리고 빼고 해가지고 어떤 영향이 있었냐를 보기에는 여기는 뭐 이 득표차 가지고 뭐가 설명하기가 크게 쉽지를 않네요. 워낙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사전선거인수가 부풀려져 봐도 워낙 많이 나오는 데서 더 얹은 거니까 뭐 비율로는 크게 86대 10에서 개표기 조작되면 여기도 86대 10. 그죠?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영향을 빼도 뭐 워낙 많이 나오는 데서 더 얹어버렸으니까 희석이 돼서 83대 13 이렇게 나오는데 문경시를 한번 볼까요? 문경시는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별로 없었는데 여기서 개표기 조작을 통해서 6.1 여기서 6.4%를 빼가지고 여기다 6.1%를 더해줬다는 뜻인 거니까 그 영향을 보면은요. 자 보세요. 그 이윤희 후보 같은 경우에 더불어민주당 이윤희 후보 같은 경우에 개표 결과 발표에 따르면 18.84%로 해서 전액을 다 보전받게 됐습니다. 선거 비용을. 유효 득표수의 15%를 득표를 하면은 선거 비용을 전부 보전해 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고 만약에 사람이 이 전체 표를 직접 개표를 했다면 사전선거에서 부풀린 거는 다 포함시킨 상태에서 사람 손만 정확하게 거쳐서 분류를 했다면 13대 84가 되는 거예요. 그럼 15%가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절반, 10% 이상이면 절반을 보전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이 개표기 조작을 통해서 숫자를 왕창 부풀려 가지고 이거 숫자를 보세요. 13,000 어디 갔지? 당일. 이걸 합계를 적어놨으면 좀 설명하기 편한데 13,012 18,365표였는데 그거를 사람 손으로 했다고 보면은 13,012가 돼버린 거니까 거의 한 5,000 정도, 5,000표 정도가 개표기 조작에 의해서 더 받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선거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조작했다 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건 닥치고 국힘에서는 빼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출마하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좌파 후보에게
밀어줬다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같은 지역을 뭐 가불로 나눠지거나 해가지고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패턴이 나오는 거. 또 지역이 이렇게 경상도, 전라도로 나눠졌을 때 또 전혀 다른 패턴이 나오는 거. 이런 거를 좀 가급적이면 대비해서 앞으로도 영상을 찍을 거고요. 데이터 입력하면서 약간 수시로 뭐 쉬어갈 겸 해서 영상을 찍는 거니까 여러분도 좀 부담 없이 봐주시고 쭉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